여러분, 동네 하나로마트 요즘 가보셨어요?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죠. 한때 신토부리의 성지였던 브랜드가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59%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이 국산이라 믿고 더 비싸게 산 그 돈이 사실 중국산에 붙은 프리미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농협마트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채소가 아니라 조합장에게 있었습니다. 농산물이 권력 게임의 도구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국 어느 동네를 가보면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손님 없는 넓은 매장, 사라진 진열대, 그리고 유리문에 붙은 폐점 안내문. 일부 지역에서 이런 장면이 반복됩니다. 현지 언론들은 하나로마트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19년 하나로마트는 전국에 약 3조 79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말 기준으로 1조 2915억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5년도 안 되는 사이에 매출의 59%가 사라진 겁니다. 회사 덩치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몰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농협인데 지역마다 명암이 갈립니다. 어떤 매장은 여전히 손님이 많은데 어떤 매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 62개 주요 매장 중 35곳이 적자예요. 56.5%죠. 매장 2곳 중 1곳은 적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시스템인데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버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처음엔 가격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대형마트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건가? 아니면 쿠팡 때문인가?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답은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아니라 회사의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결정적 차이는 2021년 11월 구매권이 본사로 넘어간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딱 4가지예요. 첫째, 2021년 본사가 현장 매장의 구매권을 빼앗아갔어요. 이제 매장은 본사가 보내주는 물건만 팔아야 하는 하청업체가 됐죠. 둘째, 10년간 원산지 위반으로 신토부리 신뢰를 박살냈어요. 셋째, 조합장들의 비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견제 장치가 없는 제왕적 권력 구조 때문이죠. 넷째, 쿠팡이 새벽 배송으로 시장을 장악할 때 농협은 20년 전 시스템에 멈춰 있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2021년 11월 하나로마트에 거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농협 경제지주가 전국 매장의 구매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새 주인은 본사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로마트는 유통회사가 아니게 됩니다. 하청업체가 됩니다. 구매권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매권은 매장이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지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예전에는 각 매장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손님들이 뭘 좋아하는지 파악해서 물건을 들여왔죠. 하지만 2021년 이후로는 본사가 일괄적으로 정한 물건을 받아서 팔기만 해야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중앙 집중화. 그래서 매장을 인수하면 권한을 빼앗고 통제를 강화해서 효율을 높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희생된다는 겁니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그 희생양은 현장 매장들이었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전국의 모든 식당 주방장한테 칼이랑 프라이팬을 뺏고 본사에서 매일 아침 보내주는 밀키트만 데워서 팔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손님이 간이 짜다 다른 메뉴 달라고 해도 주방장은 권한이 없으니 본사 지침만 기다려야 하죠. 그럼 손님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제맛 내는 옆집 식당으로 가죠.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각 지점 MD들이 최저가를 만들려고 사활을 걸어요. 납품업체랑 치열하게 협상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 상품 구성을 바꿔요. 근데 하나로마트는 현장에서 가격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본사가 정한 가격으로만 팔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농산물 빼고는 공산품 가격이 경쟁사보다 비싼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울 강남이나 강원도 시골이나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가격에 팔아야 해요. 고객이 이 제품 좀 더 싸게 해주세요 해도 현장 직원은 본사에 건의해보겠습니다 라는 말밖에 못해요. 그 사이 고객은 쿠팡으로 가버리죠. 경쟁사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이마트는 지역별로 다른 전략을 씁니다. 강남점과 지방 점포의 상품 구성이 달라요. 고객이 원하는 걸 팔죠. 그래서 이마트는 성장하고 있고 하나로마트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답은 명확합니다. 더 심각한 건 재고 반품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본사에서 내려보낸 물건은 반품이 안 돼요. 팔리지 않고 남으면 그 손실은 지역 농협이 고스란히 떠안아요. 경남 양산점은 5년 연속 적자를 내면서 누적 손실이 215억 원이 됐어요. 양주 유통센터는 매년 평균 60억 원씩 적자예요. 동탄 유통센터도 연간 54억 원 적자고요. 본사 입장에서는 재고 리스크를 지역에 떠넘긴 겁니다. 매장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안 팔리는 물건이 쌓여요. 현장 직원들은 어떨까요? 매출이 떨어지면 욕은 현장이 먹는데 정작 상품 구성을 바꾸거나 가격을 조정할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미 7개 이상의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농산물이 안 팔려서가 아닙니다. 본사가 현장을 쥐어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쥐어짜기의 그림자는 지금 전국 매장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구매권 독점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로마트가 전국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더 심각한 문제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원산지 조작입니다. 처음엔 작은 사건들이었습니다. 중국산 마늘종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대담해집니다. 경북 김천의 한 버섯 농가 있죠? 중국산 표고버섯 900톤을 국산 최고급 화고로 속여서 7년 동안 28억 원을 챙겼어요. 900톤이면 일반 가정용 표고버섯 팩으로 450만 개예요. 전국 수백만 가구가 속아서 먹은 거죠. 이 버섯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농협 산지 유통센터를 거쳐 전국 대형마트로 퍼져나갔어요. 농협이 확인한 건 뭐였을까요? 서류 확인 중심의 검증이 작동했고 그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농장주가 직접 쓴 자필 증명서만으로 통과된 거예요. DNA 검사도 외부 인증도 없었어요. 시험 감독관이 커닝 안 하겠다는 자필 각서 한 장만 믿고 시험장을 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농협 측은 원산지 관리는 판매 주체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어요. 농협 간판 달고 농협 유통센터 거쳐서 팔았는데 말이죠. 이런 원산지 적발이 124건입니다. 그중 84%가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인 거예요. 중국산 마늘종, 필리핀산 파인애플, 심지어 숙주나물, 고사리, 콩나물, 배추김치까지요. 국내 생산이 충분한 품목들까지 수입산으로 채운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계산해 볼까요? 중국산 표고버섯은 킬로당 10,000원 정도예요. 근데 국산 화고로 둔갑하면 킬로당 3만 원이 넘어가요. 만약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표고버섯 200g짜리를 산다고 치면 중국산은 2,000원인데 국산으로 속여서 6,000원을 낸 거예요. 차액이 4,000원이죠. 1년이면 48,000원, 5년이면 24만 원을 더 낸 거예요. 한 품목만 그래요. 마늘종, 참깨, 들깨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한 가구당 수십만 원은 가볍게 넘어가요. 여러분이 신토불이니까 비싸도 국산 사야지 하면서 지갑 열었던 그 순간들, 사실은 중국산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로컬푸드 매장은 더 가관이에요. 충남의 한 70대 농민은 시장에서 산 중국산 참깨, 들깨, 팥, 녹두를 자기가 직접 키운 것처럼 로컬푸드 전용 포장지에 담아서 2년간 8천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로컬푸드 매장이요? 지역 농민이 직접 키운 농산물만 파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국산이었다는 거죠.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검증 시스템은 허술했어요. 전문기관의 인증 없이 농민의 자필 확인서만 믿고 입점을 허용하거나 형식적인 농경지 방문에 그치는 관리 감독의 허점이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게다가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요. 124건 중 과태료 처분은 고작 17건 뿐이에요. 대부분 단순 실수로 치부되어 표기만 고치면 끝이에요. 걸리면 고치고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배짱 영업이 가능한 구조죠. 검사 시스템도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에요. 이것이 신토부리 신뢰 붕괴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숫자를 열어볼까요? 2025년 8월 기준 전국 62개 주요 매장 중 35곳이 적자입니다. 56.5%가 적자 상태죠. 하루에 1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어요. 지난 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태워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협 브랜드에 손님도 오는데 왜 적자일까요?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대체할 마트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에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답이 보입니다. 지역 매장은 본사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보냅니다. 중앙 구매 시스템 이용료가 있습니다. 농협 경제지주가 대신 사주는 대가로 내는 돈입니다. 여기에 각종 관리 수수료도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100원을 벌면 상당 부분을 본사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재고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지역 매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구조입니다. 더 심각한 건 적자를 메우려고 지역 매장들이 납품업체한테 손을 벌린다는 점입니다. 밤 10시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납품업체 직원들을 수백 명씩 불러내서 재고 조사를 시켜요. 과자, 샴푸 같은 거 일일이 3개예요. 인건비는 당연히 안 줘요. 마트 측이 자기네 인건비를 아끼려고 남의 직원을 공짜 노예처럼 부린 거죠. 거부하면 거래관계 끊겠다고 협박해요. 성과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는 70개 넘는 영세 납품업체한테서 22억 원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어요. 매장 리모델링 한다고 농민들한테 수백만 원씩 분담금을 요구하고 안 내면 다음 계약에서 물량을 빼버리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어요. 명절 대목에는 실적 올리려고 실제로 물건을 납품하지도 않았는데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가라 매출도 강요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납품업체 관계자는 과도한 부담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작은 업체들은 농협이랑 거래 끊기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왜 생겼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로마트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철학으로 성장했으며 언제부터 변질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1990년대 한국 농협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키운 농산물을 제값에 팔 곳이 없었습니다. 중간 상인들이 마진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결심합니다. 직접 유통망을 만들자.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자. 1993년 첫 하나로마트가 문을 엽니다. 이름부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로, 마이너스 생산자와 소비자를 하나로 잇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농협에 확실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판다. 신선한 것만 쓴다. 농민에게 제값을 준다.
당시 대형마트는 수입산이 많았습니다. 하나로마트는 국산으로 차별화했습니다. 신토불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비싸도 국산을 샀습니다. 우리 농민을 돕는다는 자부심도 있었죠. 농협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전국의 매장을 늘려서 농민들의 판로를 확보한다. 소비자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국산 농산물을 제공한다. 이 모델이 성공합니다. 2000년대 전국 곳곳에 하나 로마트가 생깁니다. 2010년대에는 로컬푸드 매장도 시작합니다. 지역 농민이 직접 키운 걸 직접 파는 시스템이었죠. 2019년까지만 해도 매출 3조 원이 넘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게 전국구 유통망이 된 겁니다. 그 시절 하나로마트는 확실히 농민을 위한 유통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바뀝니다. 실제로 폐점이 속출하고 있어요. 인천 부평점 있죠? 2018년에 거창하게 오픈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기대가 컸죠. 우리 동네에도 농협마트가 생겼다면서요. 근데 오픈 첫 해부터 적자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홈플러스가 있었거든요. 가격 경쟁이 안 됐어요. 똑같은 라면이 하나로마트에서 100원 더 비쌌어요. 신선식품도 홈플러스가 더 쌌어요. 결국 3년을 버티다가 2021년에 폐점 통보가 떨어졌어요. 입점해 있던 업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청천벽력이었죠. 한 반찬 가게 사장님은 3년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았대요. 매장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농협이니까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파주점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 오픈했는데 2년 만에 폐점했어요. 누적 적자가 50억 원이 넘어갔거든요. 입점 업체 20여 곳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어떤 업체는 파주점 입점하려고 대출까지 받아서 시설 투자했는데 2년 만에 문 닫으니까 빚만 남은 거예요. 폐점 통보도 황당했어요.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래요. 다음 달부터 문 닫습니다. 알아서 나가세요. 이게 끝이에요. 보상 없어요.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없어요. 입점 업체들이 집단으로 항의했지만 농협 측은 적자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대요. 그럼 조합장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지역 농협 조합장은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 관리권, 하나로마트 운영권, 예산 집행권, 인사권을 다 쥐고 있어요. 그야말로 지역의 제왕이죠. 견제 장치가 없어요. 직원들은 인사권을 쥔 조합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비리를 알아도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서 입을 못 열어요. 조합장 친인척이 비위를 저질러도 별다른 처벌 없이 재입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직이 조합장의 사유물처럼 운영되는 거죠. 거제 장목농협 사례를 보면요. 직원이 1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적발됐는데 징계는커녕 1억 원 넘는 퇴직금을 주고 명예퇴직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제 식구 감싸기죠. 비리가 터져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경찰 고발을 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어요. 더 큰 문제는 연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20년씩 자리를 지키는 조합장이 수두룩해요. 2023년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 집권한 조합장 비율이 30%나 돼요. 권력이 한 사람한테 오래 머물면 조직이 사유화돼요. 견제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장기 집권은 비리가 자라기 좋은 토양이 되는 거죠.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예요. 표를 돈 봉투로 사요. 2025년 8월에 강원도 지역 조합장들이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 돌리다가 경찰에 줄줄이 소환됐어요. 이렇게 수억 원을 쓰고 당선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돈을 회수하려고 하죠. 이권에 개입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한 명의 선장이 배의 금고 열쇠부터 모든 승무원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고 교체 없이 수십 년째 배를 몰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장이 항로를 이탈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워도 승무원들은 배 밖으로 던져질까 두려워서 입을 다물어요. 육지의 관제소인 정부마저 감시를 소홀히 하니까 배 안은 거대한 비리의 복마전이 된 거죠. 정부나 농협중앙회는 뭐 하냐고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자체 감사 시스템이 있긴 한데 조합장 영향력 아래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예요. 그럼 온라인 경쟁은 어떨까요? 여기서 하나로마트와 쿠팡을 직접 비교해 볼게요.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쿠팡은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7시 전에 문 앞에 놓고 가요. 하나로마트는 어떨까요? 오후 2시까지 주문하면 빨라야 다음날 배송이에요. 늦으면 3일 걸려요. 물류 시스템 자체가 2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쿠팡 앱 켜볼까요? 깔끔해요. 원하는 상품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리뷰도 수천 개씩 달려있어요. 가격 비교도 쉬워요. 농협몰은 어떨까요? UI가 2000년대 초반 수준이에요. 카테고리 찾기도 어렵고 검색하면 엉뚱한 상품이 나와요. 리뷰도 거의 없어요. 결제는 또 어떨까요? 쿠팡은 원클릭이에요. 저장된 카드로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에요. 농협몰은 절차가 복잡해요. 결제 한 번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2025년인데 말이에요. 가격 경쟁력은 어떨까요? 쿠팡은 로켓프레시로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직접 가져와요. 중간 유통 단계를 확 줄였죠. 그래서 가격이 싸요. 하나로마트는 전국 산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간에 농협 경제지주, 지역 농협 여러 단계를 거쳐요. 마진이 여러 번 붙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배송 추적은 어떨까요? 쿠팡은 실시간으로 배송 기사가 어디쯤 오는지 보여줘요. 새 정거장 남았습니다. 이렇게요. 농협몰은 그냥 배송 중입니다만 뜨고 끝이에요. 언제 오는지 어디쯤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고객 서비스는 또 어떨까요?
쿠팡은 24시간 채팅 상담이 돼요. 환불도 버튼 하나면 끝이에요. 농협몰은 상담 전화 걸면 대기 시간이 20분이에요. 환불하려면 서류 작성하고 우편으로 보내야 해요. 이게 2025년의 현실이에요. 쿠팡은 로켓 타고 날아가는데 하나로마트는 20년 전 소달구지를 끌고 있는 거예요. 경쟁이 될 리가 없죠. 농협이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로마트 위기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공공성을 명분으로 한 관료 조직이 민간 유통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붕괴 사례다. 쿠팡이 AI로 수요를 예측하고 빅데이터로 재고를 관리할 때 농협은 아직도 엑셀로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농협 유통 계열의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가 매년 도마에 올라요. 구조 조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계속 나와요.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규제를 농협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농협은 공공성을 이유로 차별적 규제를 주장하면서 충돌이 발생해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농협이 대형마트냐, 공공기관이냐? 이 애매한 정체성이 문제예요. 농민 지원과 수익성이라는 두 목표가 충돌하면서 어느 쪽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거죠. 지역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과의 갈등도 커졌고 규제 사각지대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게 누구를 위한 유통망인가라는 회의가 커지고 있어요. 정부는 산지 유통센터, 온라인 직거래, 물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유통 단계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농협이라는 거대한 중간 유통이 오히려 더 비대해졌어요. 정책과 현실이 완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째, 구매권을 다시 현장으로 돌려주고 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외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대수술이에요. 둘째, 수익성 없는 매장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매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조정이에요. 셋째, 민간 유통과의 경쟁은 포기하고 농민 직거래 플랫폼으로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적자 매장 정리와 핵심 점포 재편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구조에서 대수술은 조합장들의 저항이 크고 온라인 전환은 시간과 돈이 더 들기 때문이죠. 이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등을 돌렸어요. 2025년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만성 적자 유통 계열사에 강력한 자구책을 쓰겠다, 필요하면 폐점도 하겠다고 발언했어요. 그런데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자체 개혁이 어렵다는 회의론이 여전히 커요. 왜냐하면 조합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기득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나로마트는 1993년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는 순수한 철학으로 시작했습니다. 신토부리로 차별화하며 2019년 매출 3조 원까지 성장했죠. 하지만 2021년 구매권이 본사로 넘어가고 조합장 비리가 만연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농산물을 파는 회사에서 현장 매장을 쥐어짜는 구조로 변질됐습니다. 7곳이 넘는 매장이 문을 닫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매권 독점, 재고 떠넘기기, 납품업체 부담 전가, 본사가 통제를 강화하는 동안 매장들은 쓰러졌습니다. 원산지 조작으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디지털 전환은 실패했습니다. 적자를 내면서도 구조 개혁은 지지부진합니다. 경고등은 이미 켜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상품의 원산지가 정말 맞는지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우면 소비자원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진짜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싶다면 투명하게 운영되는 직거래 플랫폼이나 검증된 로컬 푸드 시장을 이용하세요. 단, 로컬 푸드 시장도 제대로 검증하는 곳을 찾아야 해요. 물론 모든 하나로마트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잘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토부리는 지켜야 할 가치예요.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 가치를 악용하는 곳에는 단호하게 애노를 외쳐야 해요. 우리가 지갑을 여는 곳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 그 선택이 시장을 바꿔요. 하나로마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협은 보통 선거로 지도부가 바뀝니다. 하나로마트의 다음 개혁은 언제 올까요? 그리고 그때 한국 농민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계속 지켜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로마트 이야기를 통해 유통의 숨겨진 이면을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신토부리 간판 뒤에 숨은 적자, 매장들의 눈물, 그리고 본사로 흘러가는 돈의 흐름까지 신선한 농산물 한 입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 의심되는 상품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정말 좋은 로컬푸드 매장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